자, 이번에는 B형 8번 지문을 볼 텐데 단어 수는 이것도 382단어. 이번에는 뭐 400단어를 넘는 지문은 별로 지문은 없었네요. 예, 그래서 382단어고요. 그 패션에 대한 비평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평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난해지기가 쉽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특히 이 지문은 자꾸 우리가 영한 사전에서 본 한국어를 끼워 넣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헷갈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논리적 맥락을 잘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지문 표현들을 요 옆에다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fashion criticism should be rigorous, clearly stated, and historically informed. 이렇게 얘기해서 fashion criticism이 가야 될 패션의 비평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정해야 된다. rigorous. 그래서 아주 철저하고 뭔가 의미 하나하나까지 잘 따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간혹 패션 용어들이라는 게 이런 게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명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패션이 발전해온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있어야 된다. historically informed 이 말은 그만큼 어떤 타당한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it should neither oversimplify. 이래서 it이라는 게 fashion criticism이죠. 그러니까 이제 패션에 대해서 비평가들이 비평을 할 때는 너무 단순화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nor be unnecessarily obscure. 이래서 너무 그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근데 지금의 현재 패션 비평이 그렇다. 현재 패션 비평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패션 비평은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it should look for, 계속 패션 criticism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vitality and boldness. 그렇죠? 패션 비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패션 중에 무엇을 더 높이 평가해야 돼요? 뭔가 굉장히 그 활력이 있고, 그래서 뭔가 생명력이 있어 보여야 되고, 또 과단성이 있어야 된다. 과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건 뭔가 자꾸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새로운 스타일이 죽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과감해야 되고요. 그걸 항상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distinguish the original, the original이 있으면 the original과 the derivative를 반드시 구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둘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려고 해야 되는데, the original은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른 디자이너는 거기서 단추를 뭐 3개에서 2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폭을 좀 좁힌다든가, 바지의 폭을 좁힌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형은 있으면서 데리버티브라는 건 파생돼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뭔가 기본형은 유지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게 이제 데리버티브니까요. 그래서 뭔가 독창적인 제품과 또 일종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issue track designers development. 이래서 또 패션 비평을 할 때는 designers development, 그러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찾아야 되고, or point out standstill or regression. 이래서 아니면 그냥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퇴행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n attempt to figure out, 또 그 구체적으로 밝혀내려고 애를 써야 되죠. What led the designer to make these specific aesthetic choices?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these specific aesthetic choices, 요 개념을 생각해야 되고, what led the designer to make 이렇게 얘기하니까 what은 관계대명사 선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the specific aesthetic choices 이 말은 남들은 지금 바지단이 좁은데 나팔바지처럼 바지단을 넓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디자인의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런 디자이너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디자인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심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elaborate on 이래서 이걸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야 되죠. The techniques and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이렇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뭐 기법이나 또 사용한 뭐 원자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설명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고. And finally pass judgment.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as already mentioned, 앞에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중간에 어떤 장에서 발췌를 해왔으니까 그 앞에 아마 본문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a proper judgment is something more than mere opinion. 그러니까 mere opinion, 이탈릭체로 써서 이제 둘을 대비시켜놨는데 mere opinion하고 a reasoned or justified opinion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a proper judgment, 아까 pass judgment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평가가 이 디자이너의 그 디자인은 굉장히 좋다. 이 디자이너의 디자인은 뭐 철학이 빈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제대로 평가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reasoned, justified opinion 이 말은 reasoned opinion은 informed opinion이라는 거죠. informed opinion. 그러니까 뭔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견이 되어야 되고 which aims for broader validit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roader validity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일단 그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broader validity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which aims for broader validity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 그 좁은 의미에서 서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어떤 뭐 패션에서의 타당한 그런 지향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broader validity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criticism can never be completely objective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평을 한다는 것은 100% 객관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broader validity라는 개념은 결국은 objective하고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객관성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패션 비평을 할 때 비평가의 시각에 따라서 어떤 그 디자이너들의 특징 부분이나 혹은 그들이 특색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강점이나 개성 있는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판단하면서 그래도 디자인이 굉장히 개성이 강해야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그 옷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미적인 만족감을 주고 이런 보다 그 객관성 있는 그런 이제 가치 기준이 있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다 보면 단어들은 달리 하면서 같은 개념을 이제 지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broader validity 그러니까 브로더가 같이 붙어야 되는 브로더 발리더티 이러면은 지금의 어떤 그 상황에서 좀 더 폭넓게 그다음에 더 크게 좀 더 타당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건 결국은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개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형용사긴 하지만 objectivity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0% 객관적일 수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 좀 더 폭넓게 타당성을 지닐 수 있는 객관성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둘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it must necessarily to a great extent be subjective 이렇게 얘기해서 it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랬고 it이 아까 fashion criticism이었죠. 그러니까 fashion criticism must necessarily to a certain extent must necessarily be subjective 그러니까 오히려 주관적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오히려 당위성이라는 거죠. 주관적이어야만 한다. 그 다음에 saying as much about 이렇게 해서 say much about 하면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s about 이렇게 얘기해서 about이 as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say something about 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the way he drives 이렇게 해서 운전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the way he drives says a lot about his character 이랬을 때 직역을 해서 그냥 말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스타일을 그 운전 스타일을 보면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빨리 전환하는 게 훨씬 더 그 이해하기가 편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critic 그래서 그 저 비평가 자신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걸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he object under scrutiny. under scrutiny는 under criticism이 되는 거죠. 비평가 비평하는 그 대상물.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디자이너 자신의 생각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패션 비평을 할 때는 객관성을 때로는 지향을 하지만은 반드시 객관적일 수는 없고 그 100% 객관적일 수는 없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당위적으로 오히려 주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패션 비평가 자신의 성향까지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때문에 which is why 이렇게 얘기해서 그 때문에 writing criticism necessarily means exposing yourself.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 비평을 한다라는 것은 쓴다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주관성을 드러내고 노출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Writing criticism is about. 그런데 우리가 be about something. 그러니까 about은 뭐뭇에 관한 이름의 우리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본질이나 가장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평을 할 때 비평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is about 이렇게 얘기했고 struggling to come to terms with. come to terms with는 뭔가를 자기가 모르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come to terms with. 그래서 learn how to accept or live with something that is difficult or painful. 그래서 뭔가 받아들이고 공존하고 이해한다는 건데 그래서 struggling to come to terms with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비평문을 쓰는 것은 비평가들도 뭔가 구체화시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자기네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최대한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come to terms with 이랬고 what you do not yet know exactly. you는 이제 비평가죠. 그래서 비평가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how to deal with.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말하자면 비평가도 뭔가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이 독창적인 제품을 내놓으면 그때 새롭게 자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 상태에서 뭔가 구체화시키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게 비평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to expose yourself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knowing that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knowing that you expose yourself. 그래서 비평을 한다라는 것은 그 비평가 자신의 관점이나 가치관 그 다음에 철학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put at risk가 되는 거니까 putting your prestige and your very identity 이렇게 얘기해서 비평가 자신이 아무래도 좀 더 자신이 어떤 권위라든가 특권이 있는 셈이죠. 자기가 비평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your very identity 비평가 자신의 그 정체성 자체가 때로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향이나 혹은 아니면은 그 비평의 수준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을 그냥 알몸으로 그냥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비평가 자신이. 그다음에 as Pierre Bourdieu formulated it, 이래서 피에르 보르디에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taste classifies and it classifies the classifier. 요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서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본다면 classify는 보통 타동사로 쓰지만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렇게 썼다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약간 자유롭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taste classifies, 우리가 취향이 있으면 취향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등급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taste classifies the classifier, 이렇게 얘기해서 그 나눈 사람을 또 그 분류하기도 한다, 이 말은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취향도 이렇게 계급화되고 등급화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신분의 어떤 차이, 상류층과 하류층이나 이런 신분의 차이가 또 그 고착화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서는 비평의 관점에서 국한시켜서 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This is a truth that holds for all of us. 비평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But it is especially acute in the case of the critic. 이렇게 해서 비평가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절실히 와닿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whose judgment, 비평가의 판단은 at the greatest public scrutiny,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최상급을 썼지만 강조하는 의미로 보면 되죠. 아주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판단이나 비평 내용이 다 대중들한테 노출되고 검증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특히 패션 비평가가 비평을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알몸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riting real criticism, 제대로 된 그 비평문을 쓰기 위해서는 쓰는 것의 본질, 아까 be about something이라 그랬죠. 본질은 putting yourself on the line every single time. 비평을 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린다. 아까 putting at risk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만큼 자기 자신을 다 노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노출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부분도 그 맥락에서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맥락을 잘 판단해야 된다, 문맥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그걸 철저하게 파악하려고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비평가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비평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그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about disagreements between critics? 근데 아까 계속 그 주관적인 객관적인 것보다는 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추구해야 된다 그랬는데, 비평가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고, 그 차이점은 우리가 그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되는데, it is never a good sign. 이래서 이런 거는 징조가 좀 안 좋다는 거죠. When too many people are in agreement about too much.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보고 공감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나 비평가들은 서로 의견이 좀 다른 것이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it almost always means that, it이라는 거는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그 관점을 가질 때는 그건 항상 we are thinking too little. 우리가 너무 그 생각을 안 하고 게을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there should, 이게 오히려 당위성인데 또 there should be disagreements between critics. 서로 합의점이 없는 게 오히려 차이가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아까 100% 객관적일 수는 없고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주관적일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subjective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차이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의견이 일치를 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two critics can certainly disagree about the relative merits of two designers.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디자이너가 있으면 비평가가 둘이 있으면은 서로 각각 자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디자이너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however one should also note that 하지만 우리가 however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의견이 좀 바뀌거나 이럴 수 있죠. however 하지만 one should also note that 이렇게 얘기해서 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there will usually be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critics in their judgments 이렇게 얘기해서 비평가들이 자신들이 뭔가 판단을 내리고 자신들의 비평을 할 때는 a high degree of convergence 이렇게 얘기했죠. convergence convergence도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가는 거죠. 수렴돼가는 과정. 그래서 의견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이 보통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one might prefer 이렇게 얘기해서 one might prefer 이렇게 해서 one the other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두 명의 비평가 중에서 한 사람은 헬시커비치라는 디자이너를 더 좋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필리오라는 디자이너를 더 좋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The other might prefer 이게 생략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even find a certain collection, even find a certain collection, a certain collection은 예를 들어서 뭐 헐츠커비치의 컬렉션이 될 수도 있고 필러의 컬렉션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the object under scrutiny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패션 컬렉션이라 그러니까 누누 컬렉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여러 의상들 이런 것에 대해서 plain tasteless 이렇게 해서 취향이 plain은 여기서는 뭐 효용사지만은 부사적으로 쓰인 거죠. plain tasteless 이렇게 얘기해서 품격이 약간 떨어진다 이런 정도. 그래서 취향이 좀 부족하다, 취향이 좀 떨어진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 tasteless는 조금 고급스럽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it would be highly surprising. 이거는 도저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이 말은 이런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거죠. If one of them 그 두 명의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아까 헐시커비치나 필리오가 a designer with virtually no aesthetic merit 이거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로서 그 어떤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미적인 어떤 장점이 없다. 메릿이 없다. 미적인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자이너로서의 그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이 부분은 이거는 plain tasteless는 약간 세련되지 못했다. 이거는 뭐 판단이 내려질 수가 있지만 이건 이런 말은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would a serious critic pass such a judgment 이 말은 이것도 수사의문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진지하게 제대로 된 비평가라면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도 그렇지 않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there'll be disagreements.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디자인 비평가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까 오히려 더 장려할 만하다 그랬죠. 하지만 disagreements are possible. 이렇게 어떤 서로 간의 이견이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려면 차이점이 나타나려면 only against 이랬어요. 아까 against가 나왔었죠. against는 이때는 against the backdrop of 혹은 background of 이래서 배경이나 뒷면이나 혹은 그 밑바탕에는 이렇게 보셔도 그 밑바탕에는 훨씬 a much larger background of 이렇게 얘기해서 여기 이제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much larger background of something 요 부분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agreement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disagreement는 여기서는 대조적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greement.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좀 더 정확한. 그래서 여기서 agreement는
뭔가 이렇게 서로 공통된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좀 더 폭넓은 어떤 기본적인 합의 혹은 기본적인 패션 감각에 대해서 패션 디자인에 비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이 갖춰진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차이들을 우리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표현이 들어갈 표현은 agreement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그거는 disagreements하고 agreement를 같이 배치하고 그런 그 일종의 기교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구글의 검색 결과도 뭐 agreement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조를 보여줄 때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저 내용 그 서술형 이렇게 보시면. 자, 거기서 하나를 요거는 제가 준비한 거 요걸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비평의 관점에서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in the context of criticism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면 your taste as a critic, 그래서 우리가 비평가로서의 어떤 취향을 보면 your subjective stance on fashion and style, 그 패션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 취향이 결국은 또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classifies the classifier는 그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브루디에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중간에 배치됐을 때의 또 다시 빌려와서 글을 쓴 사람은 약간 뭐 의미가 좀 달라지긴 하는 거죠. 기본적인 뜻은 같지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